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11월에도 풍성한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종목을 정리해보니 너무 많긴 합니다. 물론 일정 변경 및 지난 서울보증보험처럼 처리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11월 공모 청약은 스펙주 4개 포함 총 22개 공모주 청약이 있으며 그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동인기어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악재가 많다 보니 시중에 길 잃은 자금들이 공모주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10월 공모주 일정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신규 상장주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가급적 공모주 청약 참여하여 소소한 수익 거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모주는 사실 좀 귀찮긴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적당한 용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균등만 꾸준히 참여하셔도 가능하고 주부님들이 자녀 계좌까지 동원해서 공모 청약 참여하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게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10월에 상장한 종목 중에 공모가 이하로 종가 마감한 종목은 SLS 바이오 한 개뿐이었고 그 종목을 시초가에 매도하였다면 작지만 적당한 수익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11월 공모주 청약 일정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장 처리하는 종목 및 일정 변경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기는 많아요. 그 종목명 하단에 제가 분홍색으로 색칠한 기업 위에 보시면은 뭐 컨택, 노란색으로 표시되네요. 컨택, 뭐 큐로셀, 비아이 매트릭스 아래쪽으로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분홍색으로 색칠한 기업들은 희망 공모가 밴드로 봤을 때 공모가 10,0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일단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놨고요. 개수를 살려보니 총 11개나 됩니다. 일단 공모가가 어느 정도 돼야 먹을 파이가 생기기에 11월달 공모주 시장 부디 훈풍이 불어서 적당한 수익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11월 1주차부터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BI 매트릭스만 일단 공모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미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에 일단 가볍게 해당 종목 청약 진행 일정 그리고 주관사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1월 1주차 총 7개 종목 청약 진행을 합니다. 7개 종목 균등으로만 넣어도 필요한 금액이 꽤 될 텐데 나름 그래도 뭐 재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천 원이라도 손실 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아무튼 일정 및 금액 주간증권사 체크 잘 하셔가지고 청약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여기 메가터치인데요. 일단 메가터치는 충남 천안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지난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약 한 14년 정도 된 기업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 490억, 그리고 영업이익 80억 달성을 하였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는 매출액 218억, 그리고 영업이익 2억 달성을 하였는데 그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 이유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메가터치는 2차 전지 충반정용 테스트 핀 그리고 클립 그리고 반도체용 테스트 프로브 핀, ICT 핀 등을 개발하고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배터리 핀 매출이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트를 보니까 작년부터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게 조금 특징이었고, 청약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NH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택 같은 경우는 컨택은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회사 연역은 다소 좀 짧아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 유일하게 민간 상용 그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한 회사인데 이러한 강점 덕에 지난 19년도에 시리즈 A 펀딩이라는 이제 펀드로부터 16억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일단은 컨택 같은 경우는 지금 영위하는 산업 테마가 조금 신선해요. 그간 상장하는 회사 보게 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주 산업 섹터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좀 싶고
해서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좀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 매출이 대부분인데 그 산업의 전망은 유망하지만 당장 수익성이 발생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은 21년도, 22년도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큐로셀, 참고로 메가터치, 컨택, 큐로셀, BI 매트릭스 전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자, 큐로셀은 컨택과 마찬가지로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요. CAR-T라는 치료제를 포함하여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처럼 공모 자금 용도는 뭐 비슷합니다. 일단 다트 살펴보니까 공모가 밴드 하단 29,800원 기준하면 공모 자금은 발행 비용 제하고 약 466억으로 이 중 18억은 시설 자금, 그리고 97억은 운전 자금, 나머지는 R&D에 사용할 계획인데 따라서 현재 실적은 적자이지만 회사의 파이프라인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루닛의 향기가 살짝 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향후에 상장하고 나서 좀 더 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큐로셀은 제가 상장하고 나서 한 번 더 좀 공부를 해보고 영상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I 매트릭스. BI 매트릭스는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9,100원, 그리고 상단 11,000원에서 상단 18%를 초과한 13,000원으로 공모가 확정되었어요. 일단은 공모가가 이제 희망 밴드 상단을 뚫었다는 게 사실 좀 고무적인데, 일단은 BI 매트릭스는 로우 코드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 기반의 기업이에요. 간단하게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최근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생성형 AI 영역에도 진출을 하였는데 그 고객사를 보니까 대부분 그 금융기관이 많더라고요. 국내 뭐 금융기관 토스, IBK 기업은행 뭐 쭉 있는데 약 700개 정도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 주관사인 IBK 투자증권 계열사인 IBK 기업은행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I 매트리스의 고객이라는 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 실적은 작년 매출액 277억, 영업이익 46억 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최근 뭐 트렌드에 적합한 회사이고 기간 경쟁률 괜찮았고 그리고 공모가 확정 금액도 밴드 상단 초과한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주관사인 IBK 투자증권 계좌가 적다는 점 감안하면 다소 공격적으로 비례에 참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SY 스틸텍. SY 스틸텍은 건축자재 종합회사로 고기능성 데크플레이트 생산, 유통, 시공이 가능한 업체인데요. 일단 확정 공모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희망 공모가 밴드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제시가 되었고 주관사는 KB증권이니까 그 청약 수수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확정 공모가 나오더라도 그 주당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먹을 파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SY 설티텍은 그 청약에 참여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스펙 13호. 이런 빡빡한 공모주 일정 속에서도 쉬어간 타임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11월에도 스펙주 여러 개 청약을 하는데 그 시작은 한국 스펙 13호입니다. 일단 스펙은 간단하게 페이퍼 컴퍼니예요. 뭐 이런 스펙이 상장하고 그 비상장 회사를 물색해서 합병 후 우회 상장을 추진하는데 그 스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며칠 내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는 다 만들어 놨고 조금 더 이제 보충 자료를 좀 첨부를 하고 있는데 그 워낙 그 11월에 많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스펙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빈틈이 생길 때 뜬금포 나온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지난 추석 연휴 전날 긴 환불일로 인해서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HBM 제6호였죠. 그 6호 스펙주가 상장 당일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스펙에 뜬금없는 한 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펙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가 근처에서 매수하면 원금 보장도 되기 때문에 정기 적금하듯이 스펙 모아가는 방법도 뭐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주차 마지막 종목으로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에이징랜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이죠. TSMC사의 VCA입니다. 일단은 파트너로서 좀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TSMC의 지금 VCA가 전 세계적으로 8개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역량인지 모르겠지만은 호실적 달성하고 있습니다. 21년 매출액 451억, 영업이익 27억에서 22년 매출액은 696억, 영업이익 114억 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이 356억, 영업이익이 24억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뭐 작년 대비 무난하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운데 일단 뭐 스펙이 아니라 에이징랜드 뚜껑 열어봐야겠지만은 청약시 높은 경쟁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균등 참여하게 되면은 당연히 추첨으로 한 주 배정받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11월 2주차 청약하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동인기안이 2주차에 청약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키스톤 파트너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NH증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인데 국내 유일의 전구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최근 2차전지 섹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를 포함한 뭐 포스코 퓨처엠 등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의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잠시 바꿀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영위하고 있는 전구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차 전지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총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양극재가 되기 전 물질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 전구체는 코발트, 니켈, 망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수산화 리튬을 넣고 굽게 되면 양극재가 됩니다. 현재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 SK온,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등이 공장을 만들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대량 생산 가능한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나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총 시총이 3조 원 이상 되는 뭐 대여급 이 IPO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동인기영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그리고 그레고리 등의 ODM, OEM 전문 기업 동인기현이 코스피 시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력을 보게 되면 30년 이상 업력을 자랑하게 되는데 최근 실적은 무난하지만은 이 아웃도어 뭐 ODM, OEM이라는 걸 봤을 때에는 시장에서 사실 선호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 공모가 밴드 산정을 위해서 비교 구역으로 해외 기업 여러 개를 포함시키면서 적정 PR에 맞는지 의문이 지금 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33,000원에서 상단 37,000원을 제시가 되었고요. 주관증권사는 NH증권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아이는 KB증권에서 주관을 해서요.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희망 공모가 28,500원에서 34,700원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엠텍도 이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같은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관사는 하나증권과 키움증권 이렇게 주관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3주차에도 알짜배기 회사들 청약 진행합니다. 첫 번째 그린 리소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의 코팅 소재를 국산화한 국내 첫 번째 기업인데요. 초고밀도 특수 코팅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올해는 실적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주차 청약으로 첫 스타트 그린 리소스가 시작을 하면서 주관은 NH가 맡아서 합니다. 그 같은 날 한선 엔지니어링도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AS텍 보시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 다트를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 일단은 AS텍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 그 희망 공모가 밴드 2만 1,000원에서 2만 5천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업종과 실적 등 감안하면은 공모가 밴드 충분히 뚫어서 확정될 가능성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자, LS그룹의 자회사인데 차세대 2차 전지라 불리우는 울트라 커패시티 시장에서 대형 제품 부분에서 선두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알루미늄 소재 및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은 무난합니다. 그 작년 매출액 1619억, 영업이익 144억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 708억, 영업이익 82억 기록했습니다. 그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에서 총 예상 공모 금액은 643억에서 한 804억 정도 좀 범위가 잡혀 있는데 그 공모가 확정가에 따라서 공모 금액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그 키움증권, KB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고 나머지 세 개 증권사도 참여로 들어오는데 확정 공모가를 봐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흥행 성공 충분히 가능한 그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4주차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스펙이 3개 청약 진행하면서 큰 부담이 없는데 일반 종목은 에이텀 그리고 Y바이오 로직스 두 개 종목이 청약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 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텀은 핸드폰 충전기, 전기차, TV 등 전기 에너지 전환 역할을 하는 트랜스 제조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에이텀은 이제 기술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는 회사죠. 대부분의 기술 특례 기업들처럼 실적은 아직 적자, 마이너스입니다. 그 평판형 트랜스 제조 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 주가는 하나증권에서 하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23,000원 그리고 상단 3만 원으로 4주차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이 에이텀입니다. 해서 아마 4주차에 좀 조용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뭐 수혜 측부터 해서 뭐 쭉 가봐야겠지만은 밴드 상단 뚫어서 공모가 확정될 가능성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11월 4주차 청약 일정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5주차 일정은 그 진행하는 종목이 없는지 아직 업데이트가 좀 뭐 되고 있지 않습니다. 5주차 없다고 하더라도 청약 진행할 종목들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4주차까지 일정 체크 잘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 잊지 말고 청약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11월 05주 청약에 필요한 증권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0개 이상의 증권사 계좌가 필요한데 그 대부분의 증권사 계좌는 카카오뱅크 혹은 K뱅크 연계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 연계로 개설해야지만 단기간 다수 제한에 안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IBK 투자증권, 유한타증권, 하이투자증권 계좌 가지신 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 연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다 만드신 다음에 IBK, 뭐 하이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요 순으로 계좌 만드시면 되세요. 그 개인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청약 여부 결정은 해야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